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톰이란 사이트에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톰 사이트 알려드려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웹 호스팅에 가서 무료 호스팅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좋아요 라는 거를 UTF-한글 상태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영문으로 돼도 안에서 한글로 클릭만 해주면 한글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글로 하는 게 편하겠죠,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요걸 신청하셔도 되고,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왼쪽 거 사용해서 신청하기로 했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왜냐면 도메인이라서 그래요. 도메인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알린 대로 내 땅, 내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그냥 회원 가입하는 네이버에 회원 가입해가지고 카페 만들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도메인이라는 거는 1차 도메인, 2차 도메인, 3차 도메인이 있지만은 1차 도메인 안에다가 월세를 사는, 전세 사는 거예요. 주인한테. 1차 도메인은 이제 주인이고, 집주인이고, 2차 도메인은 이제 1차 도메인을 갖고 있는 그 집주인한테 월세나 전세를 사는 거죠. 이제 집을 살려면 아무래도 집을 살려면은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2차 도메인은 무료 도메인이 많으니까는 2차 도메인은 돈 주고 안 삽니다. 대부분 이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홈페이지도 2차 도메인이잖아요. 이거는 도메인 값을 내지는 않지만 이제 관리비만 내는 거죠. 월 관리비가 10,000원이에요. 무제한을 사용하는 거고, 요 다톰은 이제 요 무료는 100메가만큼 사용하는데 평생 공짜로 쓸 수가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다 마무리 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아웃하고 얘는 창을 닫을 겁니다. 안 쓰는 창은 로그아웃하고 닫는 게 좋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의 장점이 굉장히 빠른 거는 있지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창은, 불필요한 창은 열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톰은 조금 전에 이제 회원 가입하고 다 로그인 했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로그아웃 하고 닫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상관은 없는데 로그아웃 하시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을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항상 얘는 어드민이라는 관리자 아이디를 써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우리가 다톰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셨을 때 사용하던 비밀번호하고 동일한 거를 쓰게 될 겁니다. 원래 다톰 사이트 비밀번호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도메인을 신청할 때 비밀번호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뭐 아무개 해갖고 나올 거고요. 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창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이 시커멓게 보이는 창은 무슨 창이라 그랬죠? 관리자 창이라 그랬어요. 관리자 창.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어느 사이트 방문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창이고요. 사용자들이 보는 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기다 이제 글을 하나 쓰긴 썼는데 그것도 이따 자세히 한번 다시 해볼 겁니다. 자, 지금 96쪽을 보시면은 이 고유 주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도 중요하지만 도메인 주소 말고 뒤에 나오는 주소, 이 도메인 뒤에 나오는 주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말로 도메인을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말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가 우리말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깨트리지 않게끔 이제 고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셔서 FTP라는 거를 우리가 설치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파일질라라는 무료 FT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32비트 버전, 아래에 있는 거는 64비트 버전인데
32비트를 하셔도 되고 64비트를 하셔도 되지만 윈도우가 32비트인 경우에는 64비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덱에서 요 64비트를 클릭해서 이게 클릭해가지고 이제 밑에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를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되면 아, 우리 집 컴퓨터는 윈도우가 64비트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창조차 안 나오고 64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아, 우리 집 윈도우는 32비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NU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냐면은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겠다, 공짜로 이걸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보면 3.24.0이라고 하는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 저작권에 동의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안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나만 사용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냥 넥스트 다음 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서 창에 뭐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료 프로그램들은요, 설치하고 나서 뭐를 클릭을 하면은,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은 동반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파일질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믿고 쓸 수가 있어요. 믿고 쓸 수 있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모든 책자에는 거의 100%가 파일질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질러가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FTP라 그랬잖아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토콜. 여기서 이제 또 프로토콜이 또 우리를 알아야 돼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신 규약이에요. 통신 규약, 규칙과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통신상의 규칙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FTP. 예.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거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전자우편 서비스, 채팅 서비스, 검색 서비스, 그 다음에 동호회 서비스,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FTP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생긴 게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라 그래요.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월드 와이드 더블 서비스라 그래요. 그 전에는 내가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보낸다 그러면 FTP로 보내고, 글은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보내고 받는 건 얘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톡에서 뭐 1000부씩 해서 보내잖아요. 그 1000부씩 해서 보내는 게 FTP예요. 뭐든지 보내고 받는 건 다 FTP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그런 건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압력밥솥 버튼 누르면 밥 해주잖아요. 그 원리 우리 안 배우고도 밥 해먹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자동차 정비하는 거하고는 별개지만은 정비를 배우면 요긴하게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런 거 하나하나 좀 배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일질러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얘도 실행하면은 뭐가 에러가 났나 봐요. 저는 이제 새 버전이 또 나왔다 그러네요. 3.26. 아까 0이었는데 2로. 그럼 또 새 버전 설치하시면 돼요. 버전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면 해주는 게 좋고요. 잠깐만요. FTP를 한번 다시 찾아서 볼게요.
여기 파일질라 여기 있죠? 파일질라 얘를 실행하면은 이상이 없고요. 자, 호스트는 뭐냐면은요, 호스트는 여기 이제 호스트 중요해요. 우리 아까 도메인 주소 있었죠? 도메인 주소 아까 우리 회원가입했을 때 도메인 주소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가 여기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명은 뭐냐면 요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디예요. 여러분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는 제가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랬죠? 네, 패스워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에 가서 관리자를 하나 만드시니까 파일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댁에서는 여기다가 새 사이트 해가지고 이름을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매번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아예 내 거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관리한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이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은 없으니까 안 만들어 놓을 거 없지만 여기 사이트 관리자에 가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은데, 이 강의실은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 FTP 설치한 거 지워져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하면 또 설치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등록만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호스트 쓰시고 비밀번호 아이디 쓰시고 요렇게까지 등록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등록을 하시면 여기에 HTML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성공하신 거예요. 여기 호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 이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호스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앙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예요. 호스트는요 아주 오래 적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용어인데 잘 안 써요. 이 용어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아재. 우리 개그 할 때 보면 아재 개그라고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 호스트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용어예요. 근데 이걸 안 쓸 건데 뭐 도메인을 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이제 관리할 테고, 그 다음에 요 서당.datom.co.kr이라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의 회원 가입한 아이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하고 그 1차 도메인이 붙으면 2차 도메인이 붙는 거죠. 그 2차 도메인이 흔히 말하는 호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아이디 쓰고 여러분이 다톰 사이트에 로그인 할 때, 근데 비밀번호 들어가실 때 뭐 FTP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 쓰세요 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상황마다 비밀번호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르게 만들면 이때 들어가는 건지 저때 들어가는 건지 본인이 구별을 못해서 같은 거 쓰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HTML이라고 보인다 그랬죠? 요 HTML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홈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관리자, 어드민, 여러분이 로그인하고 하는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있어요. 컨텐츠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또 여기에 이제 랭귀지, 플러그인, 테마, 업그레이드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여기 HTML 더블 클릭하면 더블 P 어드민, 더블 P 컨텐츠 이런 거 안 보이세요? 더블 워드프레스 컨텐츠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거 안 보이세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보이실 텐데, 자, 여기 보면 랭귀지, 플러그인, 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테마를 또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설치되는 테마가 요 테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플러그인은 또 이 안에 깔려 들어가고, 알아서 이 안에 다 깔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든 테마를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는 거지. 테마 안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015, 2014, 2017, 2016 이런 테마가 있을 거라. 근데 테마도 용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테마를 죄다 설치해 놓으면 우리 홈페이지 100메가라 그랬잖아요. 끽해봤자 300메가고. 그러면 이제 막 집을 잔뜩 꾸며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만 잔뜩 포장을 사와서 집에다 쌓아놓으니까 공간만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활성화를 해놔도 그런가요? 비활성화해도 어차피 깔린 거죠. 활성화를 하면 예를 들어 테마가 지금 4가지가 있잖아요. 저는요. 네. 그 중에 활성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3개는 다 비활성화죠. 용량을 차지하는. 예,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테마를 삭제하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를 이제 올려놓고 하는데 동영상 같은 거 용량 큰 거 올려놓으면은 그냥 꽉 차버려요.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되고 글도 못 써요. 아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유료로 바꿔야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용량을 늘려서 쓰는 거죠. 그렇게. 자, 다시 여기 점점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올라올 겁니다. 더블 클릭 점점을 누르시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이제 HTML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올라오죠. 그럼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어드민 컨텐츠 인클루드 이런 게 보이시고 요 밑에 .ht access라는 게 있을 거예요. .ht access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럼 두시고 다시 제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에 45번 자료에 45번 자료 .ht access 변경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ht access 변경하기 .ht access 변경하기라고 45번의 자료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요렇게 있을 거예요. if module mode url.c 뭐 체크 url on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얘들 얘네들을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교재 96쪽에 있는 거예요. 96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만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아까 그 FTP로 가시면 HT access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보기 편집 오른쪽 눌러서 보기 편집 .ht access HTACCESS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른쪽 눌러서 보기 편집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값이 예전에는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만 돼 있었잖아요. 아까 어떤 몇 번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뭔가를 고쳤다는 얘기고요. 얘를 다 지워버리고 아까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면 글이 다시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닫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파일질러에 가서 얘를 업로드 해줘. 다시 고쳐준 거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바뀔 겁니다. HT access라는 부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F5번 키 누르시면 새로 고침이거든요. 키보드 상단에 보면 F5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7월 16일 지금 날짜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바뀐 걸 확인해야 되니까는. 예, 그리고 여기 약간 좀 달라요. PHP 파일이고 뭐 HTML 문서고 최종 수정은 언제 했고 이런 말들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권한은 뭐고 소유자 그룹은 뭐고 뭐 이상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내 컴퓨터 창에 있는 폴더하고는 이런 파일과 폴더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파일명, 날짜, 유형, 크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크기, 유형은 있어요. 그러나 권한과 소유자 그룹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웹상에서는 이 문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즉 보여주는 권한만 있는지
상대편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 이 파일질러 FTP 프로그램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파일질러도 있고 여러분 알약 있지 않습니까? 알약 그 알약에서 만든 알툴즈에서 만든 RFTP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Q2FTP 귀엽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파일질러만 계속 우뚝 서 있어요. 다른 건 다 문 닫더라고. 왜냐면 사업이 안 돼. 파일질러 해갖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FTP만 해갖고 돈 버는 건 아닌데 원체 유명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들은 이제 닫아 놓고요. 종료는 하지 말고 살짝 내려만 놓으세요. 내려만 놓으시고요. 다시 본인 홈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본인 홈페이지. 본인 홈페이지. 그러니까는 화면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 가지고 실행을 해서 나온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메모장을 하나 열어 놓으신 게 있을 테고 없으면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파일질러가 하나 열려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닷컴 사이트 아까 들어가서 우리가 로그인 했던 것이 창에 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저는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무슨 뭐 홈페이지 이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쳤잖아요. 이거 못 고친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쉬는 시간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시면 프로필 오른쪽에 보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닉네임 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닉네임 써주시면 되고 왼쪽에 이거는 뭐 당장이 급한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관리자인 나만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왼쪽에 있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치는 거는 설정에 가서 일반에 오시면 왼쪽 화면 설정에 가셔서 일반에 오시면 거기에 사이트 제목이 있고요. 태그라인이 있고요. 요거 고쳐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고쳐주시면 돼요. 왼쪽에 저 상단에 여기 있어요. 요거 워드프레스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운영체제라는 게 밑에 있어요. 윈도우. 현재 우리 윈도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작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웹서버라는 거, 웹서버. 여기 운영체제 OS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OS. 그게 윈도우라는 거, 이제 윈도우 기반인데요. 사실은 내 컴퓨터는 윈도우지만 이 닷컴 사이트가 돌아가는 우리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는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리눅스. 자,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 보편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PC 환경은 윈도우 기반이잖아요. 윈도우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윈도우 7, 뭐 윈도우 10 이렇게 쓰는데 웹서버의 기반은 뭐냐면 대부분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웹서버는 대부분이. 예. 그리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데이터베이스 PHP라고 하는 MySQL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DB가 MySQL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닷컴 사이트 회원 갈 때 호스팅 할 때 뭐 DB 비밀번호, FTP 비밀번호 이런 거 설정했었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뭔가 그냥 회원 가입하느라고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회원 가입할 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파일딜러라는 FTP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텀에 들어올 때 로그인 하셨잖아요. 로그인. 그럼 이거는 이 로그인은 뭐냐면은 홈페이지 로그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입한 다텀 사이트 요 워드프레스 만든 홈페이지에서 도메인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드민하고 각자 패스워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그 다음에 FTP 쓰겠다. 그래서 아까 파일딜러 들어갔었잖아요. 이때 파일딜러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걸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관 열쇠 비밀번호 따로 있고 현관 번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기 비밀번호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키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버튼 누르는 사람도 있고 뭐 카드를 갖다 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종류별로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면 끝나는데 네이버도요 광고자로 들어갈 때 광고를 할 때 들어갈 때는 또 비밀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따로 만들어야 돼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반은 워드프레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어떤 테마를 쓰느냐 2017을 쓸 건지 2014을 쓸 건지 테마를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는 뭔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 깔은 프로그램을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플러그인 꽂아 쓰는 거. 벽에다가 화장실에 가면 냄새나니까 플러그인 광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방향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홈페이지에다가 뭐를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뭐 카트에 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소 같은 거를 내 연락처 같은 거를 보여주게끔 또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링크를 걸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플러그인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요. 어차피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 org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걸 쓰면 되고 그걸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삼성이나 현대가 만들면 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하려면 카시트 장사를 하든지 카시트라든지 뭐 핸들 카바라든지 뭐 부동액이라든지 아니면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연료 같은 거 이런 건 장사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는 우리는 플러그인을 만들 필요도 없고 테마를 만들 필요도 없어. 왜? 실력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을 거라고. 그땐 천상 내가 만들어야지. 그 만드는 게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은 한번 해봐야죠 뭐. 자, 첫 번째 왼쪽에 이렇게 시커멓게 창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인장 같은 그림이 보이는 거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고 여기 관리자로 들어가는 화면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관리자는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아무개님하고 보이는 이 과정 밑에 화면 옵션이 있는데 이 화면 옵션이 다 달라요. 화면마다. 초기 화면에 화면 옵션하고 예를 들어 글쓰기에 들어가서 화면 옵션하고 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글쓰기 한번 가보세요. 글에 가보시면 지금 쓰여있는 글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한 개가 내지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이제 자동으로 글이 쓰여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글을 쓴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한번 글쓰기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새 글쓰기 누르기 전에 오른쪽 끝에 화면 옵션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 옵션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글 쓴 사람, 카테고리, 태그, 댓글, 일자 이렇게. 그리고 한 화면당 20개씩 보여줄 거냐 이거죠. 이거는 글 쓰는 화면이 아니라 쓴 글 목록을 보는 옵션이에요. 쓴 글을 보는 옵션, 목록을 보는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색을 쓰기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글을 새로 쓰라고 하는 화면이 뜰 거 아니에요. 그때 옵션이 또 다르죠. 이때 옵션이 또 달라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다 체크해 보세요. 다 체크해 보세요. 근데 토론이나 토론 글쓰기는 어차피 나 혼자 글을 쓸 거니까 내가 이정민이면 이정민이 썼다고 나올 거고 홍길동이 썼으면 홍길동이라고 썼다고 나오겠죠. 이 글쓰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쓴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직 트랙백 보내는 것도 안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트랙백 보내기 빼고 글 형식, 카테고리, 태그, 특성 이미지, 요약, 슬러그 요 정도는 보자 하는 거죠. 글 쓰는 창에서의 화면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 옵션은 한번 정해놓으면은 글 쓰는 창에서는 항상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제목 쓰는 란, 내용 쓰는 란이 있어요. 제목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파일질라를 이용한 FTP 사용 한번 써볼게요. 파일질라를 이용한 FTP 사용.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란에다가는 오늘 2주차에 파일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서버에 이용하여 FTP를 사용하였다. .ht access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FTP를 이용하여 웹서버에 .ht 액세스 파일을 수정하였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뭐 글쓰기 어렵네, 그렇죠? 아까 파일질러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FTP 프로그램 중에 파일질러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ht access라는 파일을 수정하였어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이제 글 쓰는 연습을 계속 할 텐데요. 이제 글 쓰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고유 주소예요, 고유 주소. 자, 보세요. 파일의 제목을 쓰면은요, 이 글 쓰는 제목을 쓰면은 제목이 주소창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쓰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일단 공개하기 한번 누를게요. 공개하기 누르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사이트 방문하기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쓴 글이 여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까 관리자 창에서 글쓰기에 들어가서 파일질러를 이용한 FTP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과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 글이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장이 되고 나면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왼쪽에 집 그림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홈페이지 제목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클릭해 보시면 이제 저는 방금 전에 쓴 글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글 목록이에요, 글 목록. 그럼 여기 이제 굵은 글자가 뭐냐면 제목이니까 제목을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제목을 클릭했을 때 얘가 보이느냐 이거죠, 내용이. 좀 전에 쓴 거 보여요. 예, 아니 여기가 우리말로 보이고 그리고 그 제목을 조금 전에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는 글 목록 중에서 이 제목을 클릭했더니 그 제목 주소가 보이면서 글이 보이면 성공하신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이게 원래는 안 보여요.
우리말로 했을 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htexs라는 파일 아까 수정했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45번 자료에 .htexs라는 걸 변경하기 했잖아요. 이거요. 이게 뭐냐면 주소를 우리말로 썼을 때 글자가 보이게끔 하는 거를 세팅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말로 써놓으면 글자가 안 보여. 내용을 클릭하면 깨져. 없음. 글 없음하고 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시 관리자 창으로 들어가서 글 목록에 가서 파일딜러를 이용한 FTP 사용이라고 하는 걸 편집 버튼 누를 겁니다. 항상 글 쓰면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다시 글 목록에 와서 또 글 쓰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화면 옵션 중에서 글 형식, 카테고리, 태그, 뭐 요약, 댓글, 슬러그, 댓글도 필요 없으니까 댓글 뺄 거고요. 슬러그 이걸 꼭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요거예요. 슬러그. 아까 제가 몇 분은 오늘 새로 공부하신 분은 제가 아까 고유 주소를 제가 글 제목으로 바꿔놨었어요. 그게 글을 제목을 쓰니까는 이 글자 파일들을 이용하는 FTP 사용이 빈칸이 빼기 기호로 들어가서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제목은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슬러그, 이 슬러그를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파일질라 FTP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본래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쓰잖아요. 제목을. 우리는 제목을 우리말로 쓸 테고. 근데 우리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 쓰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깨진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아까 .htexs라는 걸 수정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제목은 한글로보다는 영어로 써주는 습관을 갖자.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러그를 고치면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요 주소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딜러라는 게 이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아, 스펠이 틀렸구나. 질라가 ZILLA네. 그러면 다시 요거 들어가서 얘를 잠깐만요. 여기 화면 옵션에 가셔서 카테고리 몇 회 여기 슬러그 체크해 놓으시면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슬러그라고 있을 거예요. 슬러그. 그 슬러그를 파일질라 빼기 FTP로 바꿔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슬러그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슬러그가 홈페이지 글 쓴 제목에 나타난 주소를 말하거든요. 글 쓴 제목.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 파일질라라는 걸 이용해서 뭘 했다는 뜻으로 알아보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업데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고쳐 쓰시고 업데이트 누르시면은 여기 고유 주소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소가 고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자. 바꾸면 내일 가서 바꿔볼까? 또 바꾸면 안 좋다 이거지. 뭐든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웹서버라는 거는 내 닷컴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파일질라 FTP라는 이름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나만 알면 안 되죠. 내가 글을 쓰면 이 글을 누군가 검색을 할 거 아니야. 야, 파일질라를 누가 검색 한번 해볼까? 파일질라를 검색했더니 내 글이 나왔어. FTP를 검색했더니 내 글이 나왔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이 글이 나왔어. 이렇게 검색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 쓰는 목적은.
일기장처럼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보는 글이라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를 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고 하는데 여기다 글을 썼어요. 그럼 그 쓴 글이 제3자가 봐서 아, 이 사람 글이 좋구나. 나도 이 글을 좀 보고 뺏겨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글을 내면 글을 쓰실 거 아닙니까? 여기다 글을 쓰면 이 글이 30분 후에 반영이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 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를 분석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같이 죽자고 하는지 누굴 죽이라고 하는지 안 좋은 말이 들어있는지 사회적으로 그런 범법적인 안 좋은 글들이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30분 후에 이제 검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 글도 보일 수가 있고 구글에 가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 글도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태그라고 있어요. 태그. 아까 FTP를 이용해서 글을 썼다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태그가 있는데 파일질라, 우리말로 파일질라, 컴마, 그 영어로 파일 질라, 컴마, FTP, 컴마, 워드프레스, 컴마, 저는 이정민 훈장 쓸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서당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추가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컴마 해서 하나 쓰고 추가, 하나 쓰고 추가해도 되고, 글 쓰고 컴마로 구분해서 다 써놓고 나서 추가 눌러도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키워드예요. 검색 키워드. 검색 키워드.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여기 글은 파일질라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간혹 파일질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파일질라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질라로 검색을 하면 파일질라 설명법에 대해 사용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블로그에다 글 쓴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내용을 쓴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파일질라나 FTP나 워드프레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쓴 글도 검색 대상에 반영이 되면 좋잖아요. 이때 여러분도 검색 키워드를 저랑 똑같이 쓰실 거란 말이야. 아, 저는 이정민 훈장인데 여러분은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 여러분은 여러분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워드프레스를 검색하면 제게 먼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께 먼저 나올까요? 그건 모르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했어요. 디지털 서당이라는 이름을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면은 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올 거고요. 디지털 서당을 검색하면 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닉네임이나 어떤 키워드를 항상 쓰세요. 항상. 아주 무의식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지긋지긋하게 대문에다 붙여놨거든요.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이제는 제 명함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는 명함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려 그래요. 과거에는 이정민만 썼는데. 그리고 뭐 사업체 이름을 이제는 디지털 서당으로 바꾸려 그래요. 이제는 이제 명함이 다 됐으니까 새로 교체해야 될 거 있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굳이 제 얼굴을 올릴 필요 없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어디다 검색을 할 때 우리 교육생들은 대부분이 제 홈페이지 주소를 못 외우시니까 그냥 이정민 훈장을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쫙. 근데 다음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런 전략을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다 했으면 또 업데이트.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써놓은 거를 나중에 파일질라라고 하면 다 뜬다고요? 뜰지 안 뜰지는 몇 페이지에 뜰지는 모르겠지만 뜨겠죠. 자, 보세요. 제가 구글에 가서요.
구글에 가서 파일질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거 파일질라 업체예요. 파일질라, 여기 파일질라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파일질라 백과사전 나오고요, 무료 프로그램. 이 사람 거는 파일질라가 구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왔잖아요. 여기는 백과사전이니까 먼저 나올 테고, 여기는 그 기구 단체니까, 개발한 단체니까 나오는데, 이 사람 블로그는 네 번째, 이 사람은 다섯 번째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도 FTP라고 아까 검색을 했고 파일질라라고 그 글을 키워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쓴 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84,800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몇 번째 있을까요? 그러면 초기 화면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초기 화면에 있을 정도면 이 사람에 대해서 2013년에 쓴 글인데, 이렇게 이 사람이 파일질라 사용법을 글을 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서부턴가 파일질라를 검색하면 이 사람 글이 나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검색 횟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썼으니까 내가 쓴 글이 어디에 있을지 아마도 8만 몇 번째? 4,800번째 있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나름 유명하단 말이야. 그러면 딱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저란 말이야. 이정민을 딱 검색하면 제가 아니에요. 이 이정민이 나와. 임신했다, 출산했다, 뭐 골프 선수 이정민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봤어요. 손 잃은 사람만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민을 등록하려고 그랬어. 제 인적을 등록하려고 그랬어. 무료니까. 그런데 거기다 제 사진 올리고 뭐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그래도 아나운서 이정민이 제일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검색을 했대요. 껄떨결에. 그랬더니 훈장님 거만 보이던데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었어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야. 아, 이정민 훈장 검색하니까 제 거만 나오더라, 이렇게. 뒤늦게 알았죠. 저도 몰랐었었는데. 예. 선생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통합 검색 이런 거 뜨잖아요. 예. 거기서 웹문서에 뜨는 건가요? 여기 보면 사이트에 뜰 수도 있고요, 웹문서에 뜰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뜰 수도 있고요. 대신에 네. 우리가 이제 성형, 그러면 성형외과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비즈 사이트 이런 게 뜰 거예요. 이거는 돈 내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돈 내고. 근데 이정민 원장을 돈 내고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안 내는 판인데.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사이트라든지 웹문서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밀감농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밀감농장. 그럼 여기다가 밀감농장을 검색을 해보면 파워링크 있네. 블로그는 있는데 파워링크가 있잖아요. 11번가 뭐 옥션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 밀감농장, 제주도 한 칸 띄고 밀감농장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제주도에서 밀감농장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제주도 밀감농장을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홈페이지가 떠야 좋잖아요. 이때는 돈을 내고 써야 돼요. 돈을 안 내고 쓰시면 저 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돈 안 내고 쓰셔도 돼. 지금은 3개밖에 없잖아. 근데 보세요.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내고 쓰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안 내고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검색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려 옛날에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 드라마나 뉴스나 뭐 특별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사이사이의 광고는 돈을 많이 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광고들도 돈을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송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보다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요. 여러분 위비톡 들어보셨어요? 위비톡? 위비톡. 우리은행에서 하는 위비톡. 누구더라?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은 아시죠? 여러분 카카오톡이 금융거래를 합니다. 톡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이 뭐를 하냐면은요, 인터넷 은행을 할 겁니다. 인터넷 은행. 여러분 지금 K뱅크인가 있죠? K뱅크. K뱅크하고 어딘가가 결합을 하고 국민은행하고 카카오톡이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 뱅킹을 할 거예요. 인터넷 은행.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은행 말고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도 있는데 인터넷 은행들이 만들어지는데, 인터넷 은행을 하게 되면은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관리비도 안 나가잖아요. 사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를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수수료를 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톡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용자가 지금 산재돼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은행을 연결해 버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 고객이 되는 거야. 100%가 아니라 더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위비톡을 하는 우리은행도 기업이 큽니다. 기업이 큰데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려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카카오톡처럼 톡을 하다가 송금을 딱 보내면 편하게끔 하려고 위비톡을 만들었어요. 위비톡을 만들었는데 위비톡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저도 위비톡 깔았다가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저랑 위비톡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 카카오톡은 많은데. 위비톡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유재석 씨를 띄워가지고. 근데 뭐 카카오톡은 광고 안 해도 되잖아. 위비톡 광고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은행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으로 가겠지 위비톡으로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비톡에서는 톡을 깔면은 이 커피, 유명 커피 전문점 그런 이제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뭐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도 행사 해가지고 기프티콘 받아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날 지웠단 말이에요.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만들 줄 몰라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을 만들 기술은 없지만 카카오톡 잘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럼 만든 거는 쓸 줄 알아야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남이 만든 거를 내가 잘 쓰면 그것도 기술이 된다고. 그것마저 못 쓰면 그것도 실력이 없는 거고. 자, 엉뚱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자, 이 관리자 화면에서 상단에 이름, 뭐 새로 추가, 뭐 글 보기, 왼쪽에 보면 미디어, 페이지, 댓글, 외모, 플러그인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자 화면마다 상단에 보면 화면 옵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글 쓸 때 화면 따로 있고 글 목록을 볼 때 화면 옵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모에 가도 외모 테마에 가면 여기는 옵션이 없네요. 도구에 가면 있나 볼까요? 도구에도 없고, 설정에는 없는 데도 있네요. 그렇죠? 페이지에는 있어요. 미디어에는 현재는 없네요. 그렇죠? 댓글에도 옵션이 있고요. 다 이렇게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보시라고 하는 게 100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판에 가서 보시면, 알림판에서 보시면 화면 옵션 중에서 뭐 이벤트 및 뉴스 이런 거 있어요. 워드프레스 회사에서 뉴스를 새로 이제 그때그때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걸 볼 거냐? 에이, 난 뉴스 안 봐. 그러면 닫으면 뉴스 안 보이는 거고, 여기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있어. 환영합니다. 이거를 해제하면 환영합니다도 안 나오는 거고, 필요하면 체크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걸 해제했더니 여기 이렇게 비워놨어요. 비워졌어. 그럼 얘를 끌고 이렇게 와도 돼요. 위치를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필요하면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글쓰기 목록에 들어가서 글 목록에 가서도 지금 글 목록에서는 별 게 없지만 글쓰기 목록에 가시면은 이렇게 슬러그 자리 사용자 정의 필드 이 슬러그도 이렇게 쓱 올리면 위치가 올라가요. 요약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요약을 아래로 내리고 오른쪽에는 글 형식 카테고리 많이 쓰니까 또 태그 많이 쓰니까 태그를 카테고리로 올리거나 태그를 글 형식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사방 화살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마우스로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101페이지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화면이 낯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꾸준히 사용을 해봐서 낯설지는 좀 덜해요. 낯서는 거는.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 오늘 처음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낯설죠. 이 낯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꾸준히 어느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꾸준히 보시면 낯설지가 않죠. 단골 손님이라는 게 그거야. 단골집. 식당도 단골집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편해. 주인 아줌마가 막 욕지거리를 해더라도 편하고 안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인 입장에서 단골 손님이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거 좋아하니까 뭐 서비스하기도 편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니까는 그런 것처럼 낯설다라고 느끼시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2페이지 왼쪽에 보면 테마라고 있어요. 관리자 창에 테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가시면 테마라고 있어요. 테마 확인해 보세요. 테마 오셨어요? 자, 저는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집에 하나 이게 다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신청하신 분은 요 14인가 없을걸요? 한번 보세요. 17, 15, 16만 있나? 14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은영님 14 있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왼쪽에 외모 그러면 테마 테마를 클릭하시면 요런 테마들이 4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사진은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럼 여기 보면 2017, 2015, 그 다음에 2014, 14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새로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2014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우리말로 쓰지 말고 영어로 스펠이 틀렸다. 20까지만 써보세요. 20 TWENTY 20까지만 써보시면은 2017은 설치가 됐고 2016 설치가 됐는데 2014는 설치가 안 됐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걔를 선택을 하고 설치하시면 걔가 깔리는 거예요. 2013이나 12나 11이나 10은 안 깔 거예요. 얘는 낮은 버전들이에요. 낮은 버전들이고 20가 지금 여러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14. 근데 지난 시간에 14 우리 설치했었죠? 2014 설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4, 15, 16, 17 현재 4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18 나오겠죠. 17까지 나왔으니까 2018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테마가. 예. 근데 기존 테마들 보시면은요, 이 2015이나 14는 왼쪽에 메뉴가 보이고요. 왼쪽에 사이드바라 그래서 사이드바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메인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16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보이고 왼쪽에 뭐가 보인다? 메인이 보여요.
근데 세븐틴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그냥 봐서는 메인이 전체가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두루룩 굴리면 아까 굴려보니까는 밑에 사이드바가 나왔었잖아요. 로그인하는 거. 그리고 활성화는 여기 14으로 활성화해 보세요. 14으로 활성화. 2014으로 활성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14을 활성화 시켰는데요. 사용자 화면으로 사이트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키워드 보이잖아요. 예, 키워드 보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보이고. 자, 여기 왼쪽에 사이드바예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샘플 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시커멓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메뉴가 들어갈 자리예요. 메뉴. 우리 홈페이지 만들면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이렇게 메뉴들 있잖아요. 뉴스, 블로그 이렇게 이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뉴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런 사이드바가 있는데 이 사이드바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때 가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와서 외모로 와서 테마로 와서 보면은 14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5을 해볼까? 그럼 15 활성화 시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테마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14 테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정 바탕에 내용이 들어가죠? 검정 바탕에 컨텐츠가 하얀색으로 들어가요. 근데 15는 16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컨텐츠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시 17을 활성화 시켜 보세요. 17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17 화면은 이제 바뀌었는데 이때 사용자 정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요 테마만의 특성이 있어요. 요 테마만의 특성들. 그때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이 테마를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여기잖아요. 요거 요 부분. 이건 어떻게 바꿨어요? 요거 선생님 저는 세븐틴 들어갔는데 예. 실시간 리딩오브가 나오지. 활성화라고 없어요? 활성화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홈페이지 주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로고는 뭐예요? 로고가 현재 없잖아요. 로고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로고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 아이콘도 있어요. 사이트 아이콘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뭐 이런 말도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 홈페이지는 요 왼쪽에 제 얼굴 그려져 있죠. 네이버는 N자가 써 있잖아요. 네이버는 여기 초기 화면에 N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게 사이트 아이콘이에요. 자, 만약에 밀감 농장 하시는 분은 여기 아이콘이 뭐로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밀감 농장 하시는 분은 여기 아이콘이 뭐로 나와야 돼? 밀감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바나나 농장 하시는 분은 바나나 그림이 나와야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지를 내가 선택해 줘야지. 이렇게. 예. 자, 로고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로고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고 치면 이제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 아직 우리 저장 안 했으니까 닫으시면 되고요. 설정에 가도 있어요. 설정에 가도 이거에 대한 뭐 도구에 가도 있고 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런 테마에 대한 내용을 고칠 때는 테마 사용자 정의하기 들어가시면 요 테마와 연관된 것들이 거기 자세히 떠요. 지금은 뭐만 있어요? 사이트 아이덴티티만 하고 있지만 넘어가서 색상도 보실 수가 있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그림이 떠 있고 밑에는 글씨가 있는 부분인데, 어두움으로 해놓으면 검정 바탕에 흰 글씨가 되고요. 밝음으로 하면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되고요.
약간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어두운 스타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잘 보여요. 자, 다시 가서 헤더 이미지, 헤더 미디어. 이 그림이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이거는 테마에서 직접 제공해준 그림이잖아요. 그럼 밀감 농장 하시는 분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밀감 농장 그림이 나와야지. 의상 하시는 분들은, 패션 하시는 분들은 그 패션에 맞는 어떤 이미지가 여기 나오면 좋겠죠. 난 정수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럼 정수기 그림이 올라오면 좋겠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화분 그림 올려놓은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테마상 이걸 올려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 환경에 맞게끔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고쳐주시면 되죠. 저장 발행.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 정의로 들어오시면 고칠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위젯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뉴 선택하는 것도 있고, 메뉴 설정하는 것도 있고, 아직 메뉴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메뉴를 만들면 이 메뉴를 상단에다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어디다 넣을 건지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안 해서 그런 거고. 자,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시는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시드니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선택해 보래요. 10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죠. 새로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시드니, 스펠이 맞나? 네, 있네요. 104페이지 꼭대기에 시드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그럼 이거네, 이거. 그러면 설치하고 뭐 해라? 활성화 시키면 설치 중 이렇게 뜨고,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설치만 할 거냐, 얘를 활성화 시킬 거냐. 활성화 시키면 이 테마로 바뀌는 거죠. 이 시드니라는 테마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지. 아,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다. 이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깨졌네. 줄이 짧아. 그러면 테마를 바꾸든지, 에이 나 이 테마 마음에 안 들어, 요 글자 때문에, 아니면 이 글자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넓게 보이게끔 내가 뜯어 고치든지, 뭐 여러 중에 하나 골라 봐야죠. 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그림이 이렇게 노트북 그림하고 핸드폰 그림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바뀌고 있는데, 여기 밑에는 글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시드니는 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목이 뜨네. 이거를 나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또 파란색으로 바꾸게끔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메뉴인데 아직 메뉴 만든 게 없어요. 줄 3개 쳐 있는 게 메뉴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가 만들어진대요. 메뉴를 만들래. 아직은 우리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예. 자, 108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리자 화면을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관리자 화면. 처음에 로그인하면 첫 창에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자 화면에서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글에 가면 모든 글, 색을 쓰기, 카테고리, 태그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모든 글은 내가 지금까지 쓴 글들 목록을 보는 거라 그랬죠? 쓴 글을 보는 거예요. 쓴 글. 그때그때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다가 그때그때마다 포스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편집을 눌러서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얘를 체크해가지고 A 삭제할래? 그러면 수리통으로 가는 거고, 편집을 누르고 적용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글 쓴 거 3가지를 다 편집하겠다는 얘기고, 안 그러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 아니면 쟤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편집해도 되고.
예, 삭제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쓴 글은 가급적이면 빨리 고치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고치는 거는 좀 삼가하자. 특히 제목 고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파일질라 FTP라고 써놨는데 내용은 점심 먹은 내용으로 바꿔놨어. 그 어떤 사람이 파일질라라고 검색을 했으니 검색 엔진에는 검색 사이트에는 FTP 사용하는 거에 써 있었을 거란 말이야. 검색 엔진이 그걸 올라갔으니까. 근데 사용자가 이걸 고쳐놨어. 오늘 점심에는 라면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근데 검색자가 검색을 한 걸 클릭했더니 FTP 저장하는 거를 사용하는 걸 알고 클릭했더니 라면 타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지거리를 하겠지. 그러면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근데 허위 정보다 이렇게 하고 또 페널티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쓴 거는 가급적이면 삭제도 하지 말고 고치지도 말자 이거죠. 삭제하면 검색 엔진에 올라갔는데 클릭해 보면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안 할 거라면 뭐 삭제해야지. 그렇죠. 뭐 개똥이 메롱해라고 욕을 써놨는데 안 되겠다. 그럼 삭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삭제해야지. 근데 그렇게 욕하는 거는 검색 엔진에 등록이 안 돼요. 장난삼아 쓴 것들을. 예. 색을 쓰는 것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색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글을 썼어요. 그냥 글을 썼단 말이야. 이 글 쓰는 것도 요령이 잠깐 필요한 건데요.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해볼 겁니다. 교재 1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자, 색을 쓰기를 한번 들어갈 겁니다. 색을 쓰기. 색을 쓰기에다 뭐를 해볼 거냐면요. 링크 거는 연습을 해볼게요. 링크. 자, 여기 보면 텍스트 모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 비주얼 모드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모드로, 비주얼 모드로. 그렇죠? 예. 그 비주얼 모드에 놓으시고요. 제목은 좀 이따 쓸게요. 아무래도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잠깐 소개하는 글을 써볼 겁니다. 예. 중부여성발전센터.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대략 위치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략 위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종로 35길 17에 위치한 센터, 중부센터는 여성들의 창업,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포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블로그에다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건 아닌데 뭐 글을 한번 좀 써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 주소도 알려줘야 되겠죠. 클릭을 하면 글로 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약도도 있단 말이에요. 약도. 지도상에서 검색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중부여성발전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오시는 길이라고 있거든요. 오시는 길. 여기 이 약도예요. 이거. 이 주소를 이 그림을 제가 이미지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그림이 붙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이렇게 2번 출구로 나가야 되겠다.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1번 출구 불편해. 1번 출구 2번 출구로 나가면 편해. 예.
어떻게 했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 오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오시는 길이라고 있어. 오시는 길. 그러면 여기에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요거 있고 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종류가 여러 개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의 이미지를 복사해요. 오른쪽에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이미지가 붙어요. 그 뒤에 가서 엔터 한번 쳐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고 써주시고 여기다가 요 주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오시는 길 링크라고 써놓고 여기다 링크를 걸 거예요. 여기다 링크를 걸 거예요. 요렇게 블록 잡아서 링크 삽입 편집이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붙여넣기 누르시면 링크가 들어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복사해서 이미지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다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약도만 먼저 붙였고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오시는 길 링크를 하나 만들고 얘를 클릭하면 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때 링크 삽입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 눌러서 방금 전에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클릭하면 삼성전자 어디 열리나 보세요. 공부방을 클릭하면 어디 열리나 보세요. 공부방을 클릭하면 자기 화면에 열리고요. 여기 있는 뭐 이런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중부센터를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서부센터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 탭에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링크 옵션이라고 있어요. 링크 옵션을 누르면 새 탭에서 링크 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안 하시면 아까 글 쓴 거에서 오시는 길 링크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업데이트 이 화면이 사라지고 여기에 중부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열려요. 다시 보세요. 얘를 다시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먼저 올려 볼게요. 여기다가 중부 여성 발전센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러그는 중부 우먼 그냥 중부 우먼이라고 할까요? 중부 우먼 중부 우먼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태그에는 중부 여성 발전센터 이렇게 하나 추가해 놓고 공개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 쓴 거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여기요? 얘를 클릭해 보면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 링크 얘를 누르면 이 창이 열려요. 내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글에 가서 얘를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요거죠. 여기다가 가급적이면 요런 거를 보여줘도 좋아요. 응? 요런 거 손가락 표시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표시를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자, 여기 링크 편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라고 제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런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미음자. 자, 특수기호를 입력하기. 특수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자음 중 자음을 누르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른다.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떠요. 오른쪽이나 어디에. 요 글자 밑에 뜨기도 하고 오른쪽 끝에 뜨기도 해요. 그럼 여기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기호가 있거든요.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뭐 화살표라든지 하트 클로버 같은 거,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꾸미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음이 19개가 있습니다. 예, 단자음 14개하고 복자음 5개. 그 중에 쌍지읒은 안 되기 때문에 18개 중에 하나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리을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단위 기호들, 몇 제곱미터, 몇 센티 이런 거 나오고,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원기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기호를 입력하시면 좋고요. 아까 그래서 이거를 새 탭에서 링크 걸게끔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얘를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열렸잖아요. 다시 볼까요? 아까 쓴 글 중에서 요거죠. 여기 오시는 길 링크, 얘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별도의 창이 떴잖아요. 자기 창 옆에 별도의 창이 떴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탭으로 열리는 게 좋아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안에서 메뉴를 선택을 할 때 메뉴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 지금도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메뉴예요. 인사말 누르면 인사말이 나오고, 인사말 나오고, 예, 뭐 강좌 소개 누르면 강좌 소개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게끔, 뭐 공방 누르면 공방이 열리는데, 공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열렸고요. 공방은 별도로 열렸고, 예, 뭐 훈장 소개 누르면 자기 창에 열렸고요. 어떨 때는 자기 창에 열려야 되고, 어떨 때는 새로운 창에 열려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테마하고 전혀 상관없이 글 쓰실 때 링크를 건다 그러죠. 링크. 만약에 네이버 링크를 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 블럭 잡고 링크 삽입 누르시고, 여기다가 www.naver.co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대로 놓고 나서 업데이트를 눌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깨졌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누르면은 네이버를 눌렀을 때, 이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가 자기 창에 열린단 말이에요. 자기 창에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창에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창에 다른 창에 열리게 하려면 새 탭에 열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버 요거 있지 않습니까?
편집 모드로 가서 여기 가서 새 탭의 링크 열기를 해주셔야만이 새로운 창에 새로운 탭이 열린다. 옆에 요걸 탭이라 그래요. 이걸 탭이라 그래요. 새 창이 열리던 새 탭이 열리던 이렇게 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다 이거죠. 얘는 삭제할 거고. 그래야 무슨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 글자 색깔을 그러려면 여기서 꾸며야 되는데 꾸미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직 우리 그림 명령을 안 배웠으니까. 대신에 이런 것들은 약간 진하게 약간 기울어뜨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는 게 안 좋은 건데 그럼 기울이는 건 빼고 굵은 글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창이 여는 거를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업데이트 공개하기를 누르시면은 글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수업이 1시까지인가요? 예? 수업이 1시까지 끝나죠? 예, 1시에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오시는 링크인데, 요거는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글이 보이고 여기에 내용들을 설명되어 있고, 이 그림은 제가 이미지를 올린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중부센터에 이 약도 지도가 바뀌면 얘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얘를 링크를 건 거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지도를 빼버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주소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미지 지도예요. 이미지로 만든 지도 그림인데 이 그림을 바꿨어. 그림을 402 이렇게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이것도 그림이 깨지겠지. 근데 뭐 자, 글 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 제목하고 내용을 쓰시는데 그 슬러그라고 하는 거 있었죠? 주소를 영문으로 고쳐지자 하는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냥 뭐 글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둥근해가 떴습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고 쭉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링크를 걸 때가 중요한 거지. 링크 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글을 쓰고 블럭을 잡고 링크 걸기. 글 쓰고 블럭 잡고 링크 삽입 편집 눌러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붙이는데, 만약에 우리 센터 같이 우리 강좌 있었잖아. 제 강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이 강좌를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요거죠? 그때 요 주소잖아. 요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길게 들어가요. 이렇게 길게 들어가고, 이때 링크 옵션에 들어가서 새 탭에 열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제목은 아직 안 썼으니까 제목 쓰고 나서 공개를 하면은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창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별도로 화면이 다르죠? 얘랑 화면이 별도로 다르잖아요. 이름은 창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들어가면 탭이고, 얘를 잡아 당기면 창이고, 얘를 당겼다가 다시 요 자리로 끌고 들어가면, 얘를 끌고 들어가면 이름은 탭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에 열 건지 새 탭에 열 건지 같은 개념인데, 같은 창에 열 거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내에서 연관된 내용이라면, 새 탭에서 열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화면하고 달리 다른 곳을 링크를 걸 때는 새 탭에서 열기를, 새 창에서 열기를 꼭 하셔야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책에 보시면 어디냐면은 그 부분이 116쪽이에요. 116쪽. 예, 링크 삽입하는 과정 나와 있어요. wordpress.org라는 사이트를 내가
홍보를 하겠다, 링크를 걸면 글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www.wordpress.org를 쓰고 거기다가 새 창에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체크해 주시면 그렇게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손 글자만 썼잖아요. 글자만 썼잖아. 글자만 쓰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림도 넣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림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들을 넣어줄 때면 천상이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글을 쓸 때 미디어를 추가할 거예요. 미디어. 어차피 글쓰기에 들어가면 미디어 추가라고 있거든요. 자, 미디어 추가를 눌렀을 때 현재는 이 우리 다툼 사이트에는 이미지를 넣는 건 없어요. 글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파일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그림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꼭 이미지만 아니라 뭐 동영상도 좋고 뭐 mp3 파일도 좋은데 첫째, mp3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저작권에 있는 걸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작권에 있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 노래들을 mp3로 올려놓고 나서 그걸 들으세요 라고 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내가 찍은 사진들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남의 얼굴을 찍었을 때 초상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초상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찍었다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면 괜찮지만 그 사람도 얼굴을 그대로 올리면 초상권에 위반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초상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찍고 나서 저 이거 블로그에 올릴게요. 그런데 선생님 제 얼굴 올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초상권 거부한 거예요. 그 사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려줘야 돼요. 근데 막 찍어서 막 올린단 말이야. 내 얼굴은 올려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그런 것도 명확히 분명히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상대편이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파일을 선택하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진들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사진들. 예. 뭐 저는 제 홈페이지 안에 사진들을 갖고 다니는 게 좀 있어요. 사진들을 갖고 다니는 게 있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제 얼굴도 있는데 얼굴이 여기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여기도 있네. 이런 거 올려놓고 열개 누르시면 이 얼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에 삽입하기 눌러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정민 훈장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서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디지털 서당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얘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걸어 가지고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찬가지에도 새 탭에서 링크 열기.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정민 훈장을 소개합니다. 이때 슬로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뭐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도 돼. 우리말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개하기. 잠깐만. 고유 주소가 이상하게 됐나? 글이 맞는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예. 이정민 훈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여기에 그림이 떡하니 올라가겠죠. 홍란 사람처럼 됐네. 예. 여기도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의 홈페이지가 열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림은 용량 큰 걸 올리시면 불편해요. 100메가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디카 성능 좋거든요. 지금 막 10메가, 15메가씩 올라가면 그거 몇 개 올리면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실 때는 조그맣게 자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 공부를 하셔야 돼. 사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진들 중에 아까 보니까 제가 용량 사진들이 아까 요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거 요거 아까 요런 사진들인데 요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얘가 1메가도 안 돼. 어떤 거는요 7메가예요. 사진이 7메가짜리인데 얘는 231KB 4분의 1메가 밖에 안 돼. 4분의 1메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작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죠. 무조건 큰 거 올릴 필요 없어요. 인터넷상에는 큰 거 올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작품 전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다가 조그맣게 양을 줄여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 업로드하고 하는 거를 좀 몇 개씩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업로드하는 연습도 할 거니까는 121쪽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공부하신 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제가 저녁에 집에 가면 이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7시 지나서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만약에 못 보시면 다음 시간이라도 공방에 가셔가지고 10번 자료에 새로 올라가는 게 10번이니까 꼭 보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름 좀 숙달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금방 해요. 금방금방 해요. 오늘 이제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뭐 회원 가입하는 거,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뭐 어디 접속해서 고치고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어려웠기도 한데 요거만 뭐 한 두어 번 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